한중일 동아시아 3개국은 수천 년 전부터 사회, 문화, 정치, 경제적으로 매우 깊은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근대 사회 이전까지 세 나라 중 절대 강자는 두말할 것도 없이 중국이었습니다. 많은 인구와 넓은 대륙을 바탕으로 사람이 곧 자원이자 무기가 될 수 있었던 시절까지 한국과 일본은 중국에 많은 것을 의존해왔습니다. 그러던 1853년 일본은 흑선내항 사건을 계기로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고 15년 뒤 메이지 유신을 단행하면서 동아시아의 주도권은 점차 일본으로 기울더니 1895년 청일전쟁에서는 엄청 강할 줄 알았던 청나라가 일본에 완패하면서 일본이 동아시아의 맹주로 올라서게 됩니다. 고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은 대한민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란 말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우리가 따라잡았다 싶으면 일본은 자꾸만 앞으로 도망치고 어느 순간 중국이 우리의 뒤를 바짝 쫓고 있는 상황을 의미한 건데요. 이 전 회장이 말한 전형적인 패턴은 한국의 대부분 주력 산업에서 나타난 공통현상이었습니다. 2차 대전 패망 후 일본의 첫 번째 밥줄은 바로 섬유 산업이었습니다. 1960년대 절정을 맞은 일본 섬유 산업은 미국 시장에 너무 깊이 침투하면서 미국의 심기를 건드렸고 그 결과 1972년 미일 섬유 협정을 맺으며 쇠락의 길을 걷게 되는데 이 기회를 틈타 한국은 1970년대 홍콩, 대만과 함께 섬유 수출 빅3 국가로 올라서게 됩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부터 값싼 노동력을 무기로 내세운 중국에게 점차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60년에 이르는 한국의 산업성장 과정에서 굉장히 자주 보이는 레파토리가 바로 이겁니다. 일본이 잘 나가면 미국이 견제하고 한국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일본의 주력 산업을 뺏어오는 식인데요. 하지만 기회 뒤에는 언제나 중국의 추격이라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중국은 기술력은 모자라지만 미국의 4배, 일본의 10배 넘는 인구를 가진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을 갖고 있으며 선진국이라 하기엔 어폐가 있을지 모르나 미국과 쌍벽을 이루는 강대국이고 돈도 많습니다. 이러한 강점을 아주 잘 활용하는 중국 정부는 엄청난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해가며 미래 산업의 쌀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비롯한 한국 반도체 기업 출신 기술자에게 거액을 쥐어주며 중국 반도체 기업으로 위장 취업을 시키고 성과가 안 나오면 계약 깨고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한데요. 그런데 중국은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에 도전했다가 엄청나게 커다란 실패를 맛보는 중입니다. 쉽게 말해 돈으로 밀어붙이면 될 줄 알았다가 제대로 망한 건데요. 2013년 집권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처음으로 시찰한 반도체 기업 YMTC 그리고 칩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 세계 10위에 오른 유니SOC 중국 반도체의 자존심이라 할 수 있는 2개 기업을 자회사로 둔 중국 국영기업 칭화유니그룹은 큰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2019년부터 4년간 무려 8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35조 원을 들여서 반도체 공장을 짓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는 D램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6월까지만 해도 니혼게이자 신문 등 주요 외신을 통해 올해 안으로 칭화유니그룹의 D램 공장이 착공에 들어선다는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뭔가 하고 있는 줄 알았던 우리의 걱정과 전혀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칭화유니그룹이 채무 불이행, 즉 부도 위기에 내몰렸다는 얘기입니다. 반도체로 국가 경제를 일으켜 세우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 즉 반도체 굴기 전략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걸까요? 시진핑 주석 취임 2년차를 맞았던 2014년 6월 당시 중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 발전 추진 요강을 통해 우리 돈 170조 원을 들여 2020년까지 반도체 자금률 40%, 2025년까지는 70%의 자금률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해 기준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은 고작 15.7%로 당초 목표의 절반도 채우지 못할 전망입니다. 정부의 힘을 등에 업은 사실상의 중국 국영 반도체 기업 칭화유니그룹. 빚으로 빚을 돌려막으며 정부 보조금에 의지하고 자체 기술 개발을 소홀히 생각하며 반도체 산업을 우습게 본 대가는 어느덧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 규모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언론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칭화유니그룹의 현금 보유량은 7천억 원에 못 미치는 데 반해 부채는 자그마치 9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제 돌려막기도 못하고 또다시 정부의 손을 벌리는 중국 대표 반도체 기업 칭화유니그룹. 앞으로의 한중 관계도 협력과 경쟁 관계가 공생하는 복잡 미묘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밥줄이 언제든 중국에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요. 하지만 정말 다행스럽게도 2019년 기준 한국 전체 수출의 17.3%, 7년 연속 한국의 1위 수출 상품인 반도체만큼은 당분간 중국의 추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곧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